1960년대 미국은 민권운동과 폭동이 동시에 크게 부각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사건들은 미국 사회의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1.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 1960년대는 흑인 민권운동의 정점이었던 시기로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조직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목표: 인종차별 철폐, 짐 크로우 범람부의 인종분리법 폐지, 투표권 확보, 흑인의 선거 참여 보장, 경제적 평등, 흑인 노동자와 공동체의 경제적 기회 확대. 주요 사건: 1963년 워싱턴 행진 마턴 루서 킹 주니어 의 I have a dream 연설로 유명하며 25만 명이 모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1964년 민권법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 1965년 투표권법 흑인의 투표권을 억압하던 불법적 관행 제거,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와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 같은 조직이 비폭력 운동 주도, 비폭력 철학, 마턴 루서 킹 주니어와 같은 지도자들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을 본받아 평화적 시위를 강조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폭동. 폭동은 민권운동과는 달리 비폭력적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인종적 불평등이 극심할 때 발생한 폭력적 저항 형태였습니다. 주요 폭동 사건: 1965년 와츠 폭동. 장소 로스앤젤레스 와츠 지역. 원인 백인 경찰의 흑인 운전자 폭행과 체포, 경제적 불평등. 결과 6일간의 폭동으로 34명 사망, 약 1,000채의 건물 파괴.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 장소 디트로이트. 원인 경찰의 강압적 단속과 빈곤, 주거 차별. 결과 43명 사망, 약 1,400채의 건물 파괴. 폭동의 특징: 인종적 긴장, 백인 경찰과 흑인 공동체 간의 갈등, 사회적 불평등, 주택 차별, 낮은 임금, 높은 실업률 등이 주요 배경. 즉각적 촉발 원인: 경찰 폭력, 경제적 억압, 그리고 부당한 대우. 3. 민권운동과 폭동의 관계. 민권운동의 한계 비폭력 운동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법적 평등을 가져왔지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는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폭동의 경고: 폭동은 억압된 목소리의 폭발로 사회 문제의 긴급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반응: 민권운동과 폭동 이후 미국 정부는 복지 정책과 도시 재개발, 정책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일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4. 영향: 긍정적 변화. 법률 제정: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같은 주요 법률이 폭동과 민권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식 변화: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장했습니다. 부정적 영향: 사회적 분열: 폭동으로 인해 흑인과 백인 간 갈등이 심화, 정치적 보수와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리처드 닉슨이 대두. 5. 결론: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과 폭동은 사회 변화를 향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투쟁이었습니다. 비폭력 운동은 법적 평등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으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폭동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종적, 경제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과 폭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사건들을 배경, 주요 인물, 사회적 맥락, 그리고 장기적 영향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1. 민권운동의 세부적 분석. 1. 주요 전술. 시위와 행진. 버밍엄 캠페인. 1963년 엘라베마 버밍엄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위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전 세계에 알려져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 1965년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진행된 행진. 피해 일요일로 알려진 폭력 진압이 계기가 되어 투표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민 불복종 법적 차별을 상징적으로 거부. 이에 그린스보로 점심 카운터 시위 1960년 흑인 대학생들이 백인 전용 카운터에서 앉아 상입. 법적 도전 흑인 민권운동단체들은 법원을 통해 제도적 차별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 사건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1954년 공립학교 인종분리가 위헌이라는 판결. 이 주요 단체 SCLC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는 조직으로 비폭력 운동을 주도. SNCC 젊은 층 중심의 조직으로 초기에는 비폭력을 지지했으나 이후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함. NAACP 법적 소송과 로비 활동으로 차별 철폐를 추진. 3주요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비폭력 저항의 상징. 그의 리더십은 민권운동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멜컴 X 초기에는 흑인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지만 후기에 들어 모든 인종 간 협력을 강조. 로사 파크스 버스 보이콧의 계기를 제공하며 저항의 상징이 됨. 폭동의 심화 원인 1. 경제적 불평등. 흑인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 높은 실업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시 빈민 지역에서의 소외감이 폭동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이 경찰 폭력. 1960년대 흑인 커뮤니티와 경찰 간의 긴장은 폭동의 직접적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와츠 폭동과 디트로이트 폭동은 모두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촉발되었습니다. 3. 제도적 인종차별. 법적 차별은 완화되었으나 비공식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주택 차별 레드라이닝, 교육의 불평등 등이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4급 진화된 세력의 등장. 비폭력적 방식에 실망한 일부 흑인 운동가들은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흑표당은 자치권을 강조하며 무력 시위를 통해 경찰에 맞섰습니다. 3. 장기적 영향. 1. 정치적 변화. 민권운동은 흑인 유권자 증가로 이어져 이후 흑인 정치인의 등장과 흑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1964년과 1965년 법률의 제정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문화적 변화. 민권운동은 미국 대중문화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흑인 음악 소울, R&B, 문학, 영화 등이 흑인의 정체성과 저항을 표현하는 매체로 자리잡음. 3.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 법적 차별은 줄었으나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1970년대까지 흑인 빈곤층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4. 백인 사회의 반발. 일부 백인 유권자들은 민권운동에 반발하며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리처드 닉슨의 법과 질서 캠페인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4. 민권운동과 폭동의 교훈. 1. 폭력과 비폭력의 상호작용. 폭동은 정부와 대중의 주목을 끌었지만 장기적인 변화는 비폭력 운동에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 법적 평등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현대적 시사점. 현재의 사회운동은 1960년대 민권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폭동과 같은 격렬한 저항 형태를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1960년대의 경험은 오늘날에도 운동 전략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과 폭동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대적 배경, 폭동의 심층적 원인, 민권운동의 내부 분열, 그리고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1. 시대적 배경 1960년대 미국의 사회적 맥락.
1. 냉전과 민주주의의 이미지. 1960년대는 냉전의 정점이었던 시기로 미국은 소련과의 이념 대결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보기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를 훼손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인종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경제적 변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 호황으로 중산층이 성장했지만 흑인 공동체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많은 흑인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도시에서의 경제적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해 공장 폐쇄, 주택 차별 레드라이닝로 인한 빈곤 악화, 3. 문화적 격변. 청년 문화의 부상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은 사회적 저항과 개혁 요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민권 운동은 단순히 인종 평등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 폭동의 심층적 원인. 1. 구조적 불평등. 흑인들은 주택, 교육, 의료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레드라이닝이라는 관행으로 인해 흑인들은 주택 소유권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한 지역에 고립되었습니다. 낮은 수준의 공립학교와 교육자원 부족은 경제적 기회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과 흑인 커뮤니티 간의 갈등. 경찰 폭력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종종 흑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며 흑인 공동체를 적대시했습니다. 이에 와츠 폭동은 백인 경찰의 흑인 운전자 체포 과정에서 촉발된 3. 사회적 소외.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동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을 넘어 체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습니다. 3. 민권운동 내부의 분열. 1. 비폭력대 무장저항. 마틴 루터 킹과 SCLC 같은 단체는 비폭력 저항을 고수했지만 흑표당과 같은 그룹은 무장저항과 흑인 자치권을 주장했습니다. 멜컴 X는 초기에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라는 구호로 무장저항을 지지했으나 말년에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 젊은 활동가들은 기존의 비폭력 운동이 느리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SNCC의 급진화는 이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SNCC는 1960년대 후반부터 비폭력 노선을 포기하고 급진적 저항을 강조했습니다. 3인종 내 계층 갈등. 흑인 중산층은 민권운동을 통해 혜택을 받은 반면 도시 빈곤층은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에 갇혀 있었습니다. 빈곤층의 좌절감은 폭동으로 나타났습니다. 4. 미국 정부의 대응. 1. 제도적 개혁.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은 법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이 강경한 치안 강화. 폭동이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경찰력을 강화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폭동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케르너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위원회는 미국은 두 개의 사회로 나뉘었다. 백인의 사회와 흑인의 사회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케르너 위원회의 검거 안사 회복지 확대, 경찰 개혁 등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 린든 존슨은 빈곤을 줄이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여전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적 시사점. 1960년대 민권운동과 폭동은 오늘날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1. 법적 평등의 한계. 민권운동은 법적 차별을 철폐했지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폭력 문제의 지속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 2020과 같은 현대의 문제는 1960년대 경찰 폭력 문제와 유사점을 보입니다. 3. 사회 운동의 변화. 오늘날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은 1960년대 민권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